2024년 1월 10일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를 올린 지 15년, 월가가 사기라고 비웃은 지 10년, 그 시스템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금융상품이 되어 월가의 증권거래소에 공식 등판했어요. 은행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설계한 그 시스템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상품이 되어 월가의 증권거래소에 올라갔습니다. 첫날 거래량만 46억 달러. 만약 사토시가 오늘 이 뉴스를 봤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Try to outrun the nation's worst financial its commercial real estate operation. Now needs a bailout. 2 months after AIG was given that first emergency government loan, it will rule out going back to the well. Also, I do believe the role of crypto is it's digitizing gold in many ways. Buys $1 worth of bitcoins. One freaking dollar. One Bitcoin is currently worth around £350. Was a fraud. Yeah. Why is Bitcoin a fraud? 사토시는 비트코인 설계안에 아주 특별한 장치를 하나 심어놨어요.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장치. 반감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금광에서 금이 캐내면 캘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시간이 갈수록 새로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요. 2009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 블록 하나당 보상은 50개였어요. 2012년 첫 번째 반감기에 25개로 줄었어요. 2016년엔 12.5개, 2020년엔 6.25개, 그리고 2024년엔 3.125개. 4년마다 절반씩.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패턴이 생겼어요.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가격이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엔 80% 가까이 폭락했어요. 2012년, 2016년, 2020년 세 번 모두요. 사토시는 비트코인 안에 예측 가능한 리듬을 새겨놓은 거예요. 공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그 다음엔 폭락하는 사이클. 이걸 처음으로 정확히 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014년에서 2015년 2012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12달러에서 115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85% 폭락했어요. 개인들이 공포에 던지던 바로 그 시기. 월가는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조롱했어요. 근데 피델리티 CEO 에비게일 존스는 사무실 안에 채굴기를 들여놨어요. 비트코인 가격 400달러짜리를. 재무팀의 반대를 직접 묵살하면서요. JP 모건은 내부 블록체인 연구팀을 만들어 조용히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개인들이 패닉셀을 하는 동안 그들은 공부를 시작했어요. 2018년에서 2019년, 2016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2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86% 폭락했어요. 다이먼의 비트코인은 사기 발언, 각국 규제 공세, 시장 공포 극대화.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나머지는 규제 불확실성 속에 방치했어요. 어떤 코인이 다음 타깃이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불안감 자체가 공포였어요. 그리고 같은 해 피델리티는 기관 전용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전통 금융사 최초였어요. 밖에선 불을 끄라고 소리치면서 안에선 불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2022년에서 2023년 2020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6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76% 폭락했어요. FTX 파산, 크립토의 리먼 브라더스.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대화됐어요. 블랙록은 그 시기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 마라톤과 라이엇의 지분을 공개 매입했어요. 코인베이스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ETF 신청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2024년 1월 블랙록 ETF 승인. 현재 블랙록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전체 발행량의 3.6%가 넘어요. 사토시가 설계한 2100만 개 중 77만 개 이상이 지금 블랙록의 금고에 있습니다. 3번의 사이클, 3번의 공포, 3번의 매집.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정한 패턴이에요. 그리고 2024년 반감기 이후 이 패턴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관들이 사이클을 기다리지 않고 채굴로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제 사이클을 기다리지 않아요. 시장 자체를 바꾸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같은 장부를 저장하고 있어요. 사토시가 설계한 대로. 아무도 그것을 꺼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아주 조용히 톨게이트가 생기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사려면 거래소를 통해야 해요. 거래소는 이제 월가의 손안에 있어요. ETF를 통해 사면 블랙록을 통해야 해요. 수탁은 코인베이스가 맡아요. 코인베이스의 최대 주주는 블랙록과 뱅가드예요. 비트코인 자체를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으로 가는 길목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노리는 건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집, 땅, 빌딩, 주식, 채권, 예술작품,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거예요. 토크나이제이션이에요. 사토시가 만든 기술로 전 세계의 모든 것에 톨게이트를 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사려면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를 거쳐야 해요. 주식을 사려면 증권사를 거쳐야 하고요. 토크나이제이션이 완성되면 이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져요. 더 빠르고, 더 투명하고, 더 저렴하게. 듣기엔 혁명적이에요. 근데 그 블록체인을 누가 운영하느냐가 문제예요. 블랙록은 2030년까지 이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했어요. JP모건은 이미 자체 블록체인을 가동 중이에요. 전 세계 모든 자산이 그들의 시스템 위에서 거래되는 세계. 모든 거래마다 수수료가 붙고 모든 자산의 흐름이 그들의 장부에 기록되는 세계. 사토시가 만든 기술로 사토시가 무너뜨리려 했던 구조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혁명의 기술을 가져다가 혁명이 무너뜨리려던 구조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1992년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꿈이 있었어요. 은행 없는 세상,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돈, 누구도 당신의 돈줄을 끊을 수 없는 세계. 수십 년간 유령처럼 꿈꾸던 사이퍼펑크들은 결국 그 씨앗을 심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 그 씨앗에서 자란 나무를 누가 수확하고 있는지 보면 다시 그들이에요. 월가는 연구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없앨 수 없다면 내 것으로 만든다. 완벽히 탈중앙화된 자유의 화폐를 꿈꾼 사토시 나카모토의 혁명은 결국 그들에 의해 다시 덮여버리는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너무 투기적 자산으로만 바라봤던 건 아닐까요?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파는 숫자로만요. 그 뒤에서 누가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는 보지 못한 채로. 어쩌면 그게 그들의 설계였을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등락에 눈이 팔려있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길목을 샀어요. 거래소를 샀어요. 채굴 기업을 샀어요. ETF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을 그 위에 올리려 하고 있어요. 또다시 그들의 세상을 잃지 않기 위한 설계였던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은 오늘도 설계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장부를 저장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꺼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은 오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